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25호 제14면 기사입니다. 경기도 전통시장의 긴급보호대책 추진.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에게 손세정제와 보건용 마스크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 없이 청결하고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만들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도는 우선 약 6억 7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골목상권 상인회 203개, 소상공인연합회 23개, 전통시장연합회 239개 등 총 445개 상인회를 대상으로 보건용 마스크 2만 개, 손세정제 1만 개 등의 물품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시군 및 각 상인회와의 협력을 통해 자체 방역 횟수 증대, 손 소독시설 설치, 상인 대상 감염 예방 수칙 교육 등 각종 자구책을 마련해 추진토록 하고 지역 내 전통시장 상황과 경제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현 사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사업들을 마련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조장석 소상공인 과장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도내 69만 소상공인들의 생계터전인 만큼 소비자들의 심리적 위축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감염 예방을 위한 소상공인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참과 호응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충환 경기도 상인연합회장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인 만큼 상인회 차원에서도 더욱 안전한 공간을 만들도록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신종 코로나 격리 거부 시 고발 조치 및 강제 격리.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격리 능동 감시 대상자 중 비협조자는 고발 조치를 통해 최대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강제력을 동원해 격리 조치하겠다는 초강경 방침을 내놨다. 이를 위해 도는 전담팀, TF을 구성, 경찰과 함께 비협조자에 대한 신병 확보 및 강제 격리에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비협조자 전담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비협조자는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대상자 중 이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격리 거부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통해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감염병 예방법 제42조, 제47조 및 경찰관직모집행법 제5조에 따라 즉시 강제 격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초강력 대응을 이어가고 격리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대처할 것이라며 침착하고 성숙한 대응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종식을 앞당기자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장애인 생활체육 조사 결과 발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가대한장애인 체육회 회장 이명호와 함께 전국 등록 장애인 5,0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장애인 생활체육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24.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1회당 30분 이상 운동을 하는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 비율은 24.9%로 2018년 대비 1.1%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10년 전인 2010년 8.6%에 비해 약 3배 증가한 수치이다.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체육시설, 장소은 공용 공공체육시설 8.1%, 민간체육시설 3.9%, 장애인 전용 공공체육시설 3%. 순으로 조사되었고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은 81.5%로 나타났다. 이 중 야외 등산로 / 공원을 이용하는 비율은 34.1%, 집안을 이용하는 비율은 17.3%로 조사됐다. 장애인이 주변 체육시설, 장소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리상 가까워서 44.5%였고 체육시설, 장소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혼자 이동하기 어려워서 37.7%, 시간이 부족해서 17.9%, 거리가 멀어서 12.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생활권 주변에서 이용하고 싶은 체육시설로는 장애인 전용 공공체육시설 33.8%, 공용 공공체육시설 22.2%, 민간체육시설 7.6%, 학교 / 직장 체육시설 3.1% 순으로 집계됐다. 운동 목적의 경우에 응답자는 건강 및 체력관리 53.6%, 재활운동 41.8%, 여가활동 4.4% 순으로 선택했으며 운동 효과와 관련해서는 스트레스 해소 및 정신적 안정 83.5%, 건강과 체력 증진 82.4%, 일상생활 도움 81.8%, 의료비 절감 63.8% 순으로 답했다. 운동 시 가장 중요한 보완점으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비용 지원 36.7%, 2018년 27.1%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장애인용 운동용품 및 장비 12.7%,
이동 지원 8.4%, 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8.3% 등도 언급했다. 운동을 경험하지 않은 장애인 중 운동에 대한 의지가 있는 비율 반드시 할 것이다 플러스 사인 되도록 할 것이다 은 34.4%로 조사됐으며 이는 전년 대비 25.5%, 8.9%포인트 비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이다. 희망 운동 종목은 걷기 및 가벼운 달리기 54.2%, 수영 8.4%, 재활운동 5.2% 순으로 나타났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주도적으로 항유할 수 있도록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등 시설과 지도자,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국민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포용적 체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자체, 민간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 체육시설 우수 사례집 발간.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체육시설의 장애인 친화성을 높이고 장애인 체육시설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2019 우수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친화체육시설 우수 운영 사례집을 발간한다. 문체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2019년부터 체육시설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우수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친화체육시설 인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19년에는 우수 장애인 체육시설 4개소와 장애인 친화체육시설 3개소를 선정했다. 이 중 최우수 장애인 체육시설로는 성남시 한마음복지관이, 최우수 장애인 친화체육시설로는 김해 해동이 국민체육센터가 선정됐다. 선정된 성남시 한마음복지관은 장애인 생애주기별 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전문가 및 운동 처방에 근거한 운동상담 시스템 구축 등의 운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점이 선정 배경이 되었으며, 김해 해동이 국민체육센터는 지역 장애인 기관과 연계한 장애인 체육 활성화와 발달 장애인 고용을 통한 직업훈련 및 일자리 제공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우수 장애인 체육시설로는 창원시립 곰돌이 국민체육센터, 구미장애인 체육관, 대구광역시 달구뻘재활 스포츠센터가 선정되었으며 우수 장애인 친화체육시설로는 양주국민체육센터, 청주수영장이 선정되었다. 이번 우수 사례집은 장애인 친화성을 높인 시설들의 주요 운영 특징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지자체와 공공체육시설, 민간체육시설 등의 관계자들이 시설 내에 간편하게 두고 시설 운영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소책자 형태로 제작했다. 이번 사례집은 문체부 누리집 www.mcst.co.kr과 대한장애인체육회 누리집 www.korean시.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난해 처음 실시한 우수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친화체육시설 인증사업은 장애인이 이용하기 좋은 시설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확산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자체와 공공체육시설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우수 운영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